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나타난 이벤트가 존재하다 보니까, 증시는 재미없는데 LA 산불 관련주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또다시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나깨나 산불 조심. 주말 사이 LA 산불에 대한 소식이 계속 퍼졌고 오늘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5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며, 참고로 그 전에 미국에서 산불 났을 때의 피해가 얼마인가 봤더니 앞서 18년, 19년에 있었던 산불의 피해는 125억 달러, 250억 달러다 보니까 이미 그 두 배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역대급 이상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LA 산불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산불이라는 게 영원히 타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단타로 끝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A 산불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는 아마도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돈이 좀 쏠리면서 조금 더 뜨거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 전에는 이 테마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관련주로는 제일일렉트릭, 위닉스, 대원전선, 세명전기, K웨더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최근 들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분들 앞으로 기름 넣을 일이 좀 있다면 미리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왜 했나 봤더니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유 업체 유조선이 항구에 나타나면 항구 소유주는 제재를 받고 달러 기반 자산을 차단한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중국, 인도가 중동이나 북미 등을 통해 원유를 조달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가격과 운송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제재 선포는 했고요. 제재 해제 여부는 트럼프 정권에 달려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소식으로 유가가 최근 들어 쭉 올라갔고,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인플레 걱정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또 올라가면 그 걱정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걱정이 좀 되죠. 다음입니다.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놈은 오르는 이유가 있으며, 그리고 그 오르는 놈이 또 계속 오른다, 누군가 말했을 법한 명언이죠.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은 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리츠금융지주, 지누스, 파미셀, 하나오션, 현대 ADM, 태광, 성광밴드 요 정도의 기업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벌써 몇 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써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이유는 주주 환원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누스입니다. 지누스의 차트도 엄청나죠. 엄청나게 쭉쭉쭉 올라가고 60일선 지지하면서 쭉 올라가는 게 인상 깊습니다. 강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화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매트리스 수요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하나오션과 성광밴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둘 다 조선주라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바로 조선이다, 그거를 또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두 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대 ADM과 파미셀이라는 기업인데요. 둘 다 신고가를 쓰고 있고, 참고로 현대 ADM은 옛날에 현대 바이오였죠.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꿨으며 암 줄기세포 관련 긍정적 연구 결과를 발표 후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미셀은 줄기세포 난치병 치료 등 미래 핵심 기술에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입니다. 파미셀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진짜 불안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25년과 26년은 엔터와 게임주. 자, 이 이야기를 저기리슨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이 맞을지 앞으로 2년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JYP의 4분기 매출이 호조를 보이며 미래에셋 증권의 목표가 9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자, JYP의 스트레이키즈의 미주 지역 투어가 올해 진행이 되는데 과거 트와이스가 미주 지역 투어를 하면서 주가를 올린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JYP의 신인이죠. 킥플립. 요 지표도 괜찮다고 하고 오는 20일에 정식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두 명이서 한 5만 원, 6만 원은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시내에 있는 파스타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도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 스테이크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격 그냥 나오고요. 초밥 먹으러 가도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외식 물가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과거에는 좀 비싸다고 느꼈던 애슐리가 오히려 가성비로 부각받으며 최근 인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애슐리의 평일 점심 가격은 19,900원으로 사실상 비싼 파스타 하나랑 가격이 똑같다 보니까 야 그거 먹느니 애슐리 가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교해도 매장 수 기준 아웃백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애슐리 킨즈는 22년에 59곳밖에 안 됐지만 작년까지 무려 110곳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아웃백도 증가를 했지만 96곳밖에 안 되고 빕스는 32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슐리가 최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저렴한 식사의 대명사인 편의점 안에서도 할인 경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을 무려 990원에 파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삼기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1,800원 뭐 이렇게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가격이 진짜 싸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작년에는 체크카드도 짠테크를 위해서 엄청나게 작년에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딸기 가격도 난리라고 합니다. 딸기 요즘 드셔보셨나요? 겨울인데 너무 비싸죠? 딸기 소매 가격은 100g당 2,300원으로 평년보다 10%나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조금 낮아진 거라고 하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100g에 30%나 훌쩍 뛰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딸기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결국 기온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폭염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딜 가도 뭐 딸기 음료, 딸기 케이크, 뭐 딸기에 관련된 디저트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기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디저트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또한 딸기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가 업소용 딸기잼 가격을 10%나 올린 바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롯데월드에 대해서 추억을 가지고 계신 기레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한 번인가 밖에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기레분들 중에서는 추억의 장소로 인식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번지드롭과 회전근해가 다음 달에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네요. 자, 번지드롭은 2000년 그리고 회전근해는 2002년에 롯데월드에 각각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료하게 되고 신규 어트랙션으로 또 돌아온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회전근해 재밌었습니다. 22년간 누적 운행 횟수가 80만 회인데 그래서 돌아간 거리를 보면은 무려 지구와 달을 두 차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만큼 돌아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뉴럴링크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계속 잠기는 느낌인데 제발 그냥 뭐 감기였거나 아니면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거기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진짜 아프다는데 많이 무섭네요.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자면은 자,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 번째 인간 뇌 전자칩 이식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식한 다른 두 명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20에서 30건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희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실제 첫 번째 환자인 놀란드 아르보는 어깨 아래 모든 곳이 마비였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식하고 난 다음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거나 체스 게임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다음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날 수도 국정원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 북핵 스몰 딜도 가능 이렇게 말을 했으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주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브로맨스는 트럼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메타의 CEO 저크버그가 애플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애플은 20년 동안 아이폰에만 의존하고 있고 혁신은 없는 회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지난 20년간 혁신 없이 그냥 안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커버그가 왜 이러나 봤더니 메타랑 애플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메타는 몇 년 전 애플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애플이 인스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못하게 막으면서 메타의 광고 매출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앞으로 두 기업은 이제 MR 헤드셋 시장에서 경쟁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커버그는 비전 프로에 대해서 영화 볼 때 좋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과연 앞으로 MR 헤드셋 시장은 누가 먹을지 이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TMI가 뭐죠? 맞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는 정보를 알려주는 걸 보통 TMI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TMI 이름을 딴 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KRX TMI.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투자 적격 종목을 유동시총 가중 방식으로 산출하는 시황지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스피 하면 2400, 코스닥 하면 뭐 800 요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를 뭐 대략 합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MI 지수는 2010년 4월 1일을 1000포인트로 잡고 계산을 했는데 현재는 1500포인트라고 하네요. 이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14년, 15년 동안 50%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황을 얘기할 때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KRX TMI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코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조정받았던 리플 가격이 다시 2.5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3위로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의 출범 소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EC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며 리플의 가격이 최근 들어 올라오면서 고점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트럼프 취임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고 하지만 그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한 달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은 깔려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과연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코인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다음입니다. 고평가 반성해야겠지. 작년 증시가 안 좋긴 했지만 공모주로 상장한 친구들의 성적표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거래 시작가 대비 연말 주가를 보면 반토막이 다 났다고 하네요. 물론 좀 과도하게 부풀린 경향은 있습니다. 새로운 상장 주식은 보통은 또 높이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랑 비교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락폭이 크다는 건 팩트라고 하고 그렇다면 공모가 대비는 어떤가 봤더니 이 또한 하락은 했습니다.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평균적으로 만 원에 상장했다면은 연말에는 8,000원이 되는 끔찍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모주는 상장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시고요. 그냥 치킨값 노리고 파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장하고 최소한 3개월 동안은 보지 말자. 요 정도만 챙기셔도 공모주 투자하면서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모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스테라시스의 결과가 나왔는데 밴드가 4,000원에서 4,600원이었죠. 상단이 4,6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1242대 1이 나왔으며 참여 기관도 2,200곳, 대부분 밴드 상단 초과를 써냈습니다. 당연히 청약해야겠죠. 자, 참고로 아스테라시스는 미용기기 관련 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청약할 것은 미트박스 글로벌, 미래에셋 증권, 유안타스펙, 유안타증권, 아스테라시스, DB증권 요렇게 세 가지 계좌가 있다면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DB는 만약에 계좌가 없다 오늘 만들어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